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중국 수출 통제 시에 화웨이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AMD가 오픈AI와 함께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오라클이 호실적 발표 이후 클라우드 매출 성장 전망에 13%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4%, S&P 500은 0.38% 올랐습니다. 소매자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도 예상보다 덜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5월 PPI는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치며 전망치 0.2%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이 억제된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기업들이 관세 발표 전 수입품을 미리 비축해둔 점, 관세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아직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향후 몇 달 내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업들이 가격을 즉각 인상하는 대신 서서히 인상함으로 인해 관세에 따른 타격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빗대어 스니크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이러한 스니크플레이션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물가 지표는 양호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을 압박할 또 하나의 명분을 얻은 셈이죠.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 비난하며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간밤 진행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4.84%대에서 수익률이 결정됐는데요. 그러자 10년물 및 30년물 금리는 나란히 5에서 6bp 내렸습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냉각 신호가 감지됩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5만 6천 건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주인공은 단연 오라클. 내년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대 성장할 거란 발언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 연도의 50% 성장보다도 훨씬 강력한 수준입니다. 오라클이 13.3% 급등하며 AI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되자 엔비디아 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엔비디아는 1.5% 올랐습니다. 반면 AMD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적할 차세대 AI GPU MI350 시리즈를 공개하고도 뉴스에 파는 흐름 속 2%대 내렸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2.2% 급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영향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죠. 더불어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나란히 압박받았습니다. 장 마감 후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대 내립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의 항공기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인데요. 보잉은 4.8% 급락한 한편 GE 에어로스페이스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 등 부품사들도 2%대 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차세대 비만약 아메크레틴의 후기 임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머크는 댕기열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밝힌 뒤 1.9% 올랐습니다. 바이오엔텍은 항암제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큐어백을 인수합니다. 큐어백의 주가가 37.6% 폭등했습니다. IPO 시장에도 훈풍이 깃드는 걸까요?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인파이낸셜, 상장 첫날 37% 폭등 마감했습니다. 게임스탑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밝히자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 속 22%대 급락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히토류가 미중 간 협상 규칙을 바꿨다. 미국의 외교 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번 2차 미중 고위급 협상 결과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중국은 과감하게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냈고 미국의 EV, 내연 기관차를 포함해 주력 전투기에까지 사용되는 히토류 패권, 나아가 히토류 무기화의 위력을 확인한 셈입니다. 물론 중국이 아무리 히토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다고 해도 호주, 브라질 등
기타 다른 국가와 협력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히토류의 채굴과 생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라도 여러 오염물과 유해물질을 동반한다는 정제 부문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이 92%로 압도적이라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 가능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심히 반갑지 않았나 봅니다. 냉전 시절에나 사용된 DPA,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히토류 채굴, 가공, 정제 부문의 대출, 자금 조달 등 방식으로 미국 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금액이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국 내 히토류 채굴 기업 MP 머티리얼즈의 강력한 수혜가 기대되며 14% 가까이 상승, 시간 외에서도 7% 넘는 급등세를 유지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통은 자동차로 옮겨갔는지 간밤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EV 의무화 정책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3건의 의회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AI 전장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패권에 AMD가 맞불을 놓았는데요. 다만 AMD의 주가에 불이 붙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AMD 리사수 CEO는 간밤 어드밴싱 AI 2025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 인스팅트 MI4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MI400 칩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묶어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렉 시스템인 헬리오스를 동시에 선보이며 엔비디아의 GPU 서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AMD는 MI355X에서 MI400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헬리오스 시스템은 전력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엔비디아를 압도하고 현재 이미 클라우드 업체에 공급 중인 인스팅트 MI355X의 경우 전작 대비 7배 더 높은 연산 성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죠. 달러당 생성 가능한 토큰 수가 엔비디아 칩 대비 40% 더 많다면서 가성비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 베라 루빈, 블랙웰과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라는 것.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챗 GPT의 아버지 오픈 AI 샘 알트먼이 직접 나섰는데요. 이번 MI400 시리즈 개발 과정에 오픈 AI 의견이 반영됐다며 믿기 어려운 사양, 굉장한 기술 등 찬사를 보냈습니다. 첨단 칩 생태계에 엔비디아와 AMD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메모리 3등, 마이크론은 미국 디램 공장에 총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8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설비 투자 계획보다 300억 달러가량을 늘려 미국 내 디램과 HBM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투자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AMD MI350X에는 삼성전자의 HBM3E 12단이 납품되는 걸로 공식 확인됐는데 HBM 시장의 각축전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이 지금까진 하드웨어 쪽에 집중돼 있었다면 진정한 각축전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요즘입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로 사실상 독점 구조를 구축한 상황에서 AMD는 개방형 생태계로 정면 승부에 나선 것도 그 이유입니다. 현재 AMD의 인스팅트 칩을 채택한 곳은 오픈 AI, 테슬라, xAI, 메타, 오라클 등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 서비스에 AMD 칩을 활용 중인데요. AMD가 가성비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성능과 함께 전력 효율성을 강조해 클라우드 업체의 비용 관리의 효율성을 어필하려는 거겠죠.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자는 쪽으로 이동하는 듯합니다. 간밤 시장 상승을 이끈 종목은 단연코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2026 회계연도에 70% 이상 성장할 걸로 본다고 말했죠. 수주량도 2배. 도이체방크는 오라클 실적이 클라우드 분야의 분수령이라고 주장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에도 미 자산운용사 래퍼 탱글러의 낸시 탱글러 CEO는 보유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의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역시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시기가 올 것을 시사한 실적 발표였다며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낮았던 투자 심리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기대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 매출 상향 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받아가며 480달러 선을 터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시총 1위를 재탈환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시스코, 델 등이 함께 상승 효과를 받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기대감도 반영되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도 각 2.8%, 4.2%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최근 전력 공급 관련 테마 중 주인공이었던 원전 종목들은 전일의 급등에 매물이 출회되며 뉴스케일 파워 2.9%, 오클론은 5.2% 하락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우려 속 급등분을 소폭 되돌리면서 WTI 원유 선물이 0.2% 내린 68.0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예상 하회로 미 달러화 가치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에 금 선물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3,40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